정보처리 윤달쌤입니다. 2022년 7월 24일 정보처리 기사 2회 실기시험이 있었죠. 좀 늦게 총평을 찍고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4일 날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더운 날씨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보고 오시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 시험 준비를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죠. 정말 밤새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고 많은 강의를 수강을 하셨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범위에서 그런 게 출제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칼을 뺐으면은 무라도 쓸어야 되니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기왕 하는 거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다만 그날 내가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다음 시험에서는 그 운이 여러분들한테 갈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총평을 찍느냐. 사실 24일 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막 문제 복원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 20문제 자 이제 가가지고 총평 찍어야지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요 24일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울면서 들어왔어.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갖고 코로나 확진이더라고. 어떻게 그 애를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밥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걸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총평 찍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확진은 안 됐어요, 그때. 그때 확진은 아니었는데 딱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목 아프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가면 민폐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요 날은 못 찍고 오늘 찍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주말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코로나가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픈 대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무릎팍이 조금 안 좋은데 무릎팍으로 내려가가지고 띵띵 부었어. 그래갖고 며칠 동안은 걷지를 못했죠. 그 의자 타고 다녔어요, 집에서. 의자 타고. 한쪽 다리는 괜찮으니까. 한쪽 다리는 의자 끌고 다니면서 밥 해 먹고 물 먹고 그러고 다니느냐고 정말 너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딱 끝나면 바로바로 찍도록 할게요. 근데 코로나 안 걸리겠지.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진짜 아파요, 진짜. 요즘에 다시 코로나 유행이기도 하고 그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2개 쓰고 다니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파요, 진짜. 막 제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아픈 대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강의를 지금 이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찍고 있어요. 사실 제가 원주 살고 있는데 저희 집하고 여기 사무실하고 차로 왔다 갔다 하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편도로. 한 24km 정도 나오니까는 3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이제 가까운 데로 이사 갈 거예요. 바로 이제 집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열심히 영상 답변도 촬영을 할 거고 여러분들 빨리 제가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1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점이 80점인 시험이었어요. 만점이 70점이고 만점이 80점인 시험이었는데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점 방지용 문제 몇 문제 빼고는 정말 괜찮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은 충분히 많이 고득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 그 불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실 거니까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관계 해석 나왔죠? 관계 대수하고 관계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관계 해석 같은 경우에는 비절차적인 그런 언어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생뚱맞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얘는
만점방중 문제예요, 말 그대로. 첫 번째 IDE에 얘는 가끔 나와요. 얘는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얘는 맞출 수가 있었는데 요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안 교재, 그러니까 보안 기사 교재에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보안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얘는 출제위원분들이 만점방지용으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올, 요거는 이제 서브쿼리에서 올 쓰는 거 나왔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좀 고난이도의 문제이지 나쁜 문제는 아니다. 자, 4번에 베타 테스트,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그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들끼리만 하는 게 베타 테스트이고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테스트하는 게 그 알파 테스트이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에서 하는 게 알파 테스트이고 베타 테스트였잖아요. 얘 틀렸으면은 안 돼요. 얘는 맞추셨어야 돼요. 얘는. 자, 그리고 5번에 카운트 4 해가지고 4개가 나왔는데 널은 카운트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그 난이도가 있는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사실 카운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개발할 때 널 같은 경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의미를 둬가지고 4라는 값이 나왔어요. 뭐 여기서 쿼리문이 이제 2개가 나왔죠. SQL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3문제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6번에 보면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솔리드. 제가 요거를 어디선가 찍기는 했어요. 아, 이번에는 솔리드가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출제가 됐어요, 진짜. 그래갖고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솔리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대비하시는 분들 솔리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문제 나왔죠. 스위치 해가지고 값이 마이너스 8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그래서 얘는 아마 필기하고 똑같은 문제 구성이었을 거야. 아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런 똑같은 문제 구성이었기 때문에 스위치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리고 8번에는 구조체 문제가 나왔죠. 구조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사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지질 않아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구조체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조체,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 구조체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9번에 서브넷 마스크. 야, 서브넷 마스크 제가 그 강의를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필기 특강에다 구성을 했지만은 실기 보시는 분들도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시험 범위거든요.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브넷 마스크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멘탈이 탈탈 털릴 거다. 100문제 중에 한 문제하고 20문제 중에 한 문제하고는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100문제 중에 한 문제는 1점이지만은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5점이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는 몇 문제만 충분히 풀어보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네.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왔잖아요, 진짜로. 그 전까지는 좀 맨날 뻥 까고 있네 이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나왔으니까는 다음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서브넷 마스크 제 특강으로 열심히 찍어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 이건 이제는 얘는 진짜로 멘탈이 탈탈 털려요. 이거는 문제 딱 출제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서브넷이 뭐지? 이거 몇 번만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에는 관계대수. SQL 문제 많이 나왔죠. 프로젝트 연산자, TTL 부장,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11번엔 파이썬 문자열 슬라이시라는 거하고 %S 나오는 게 있었는데 %S, %D, %S, %F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C 언어에서도 쓰이고 자바 언어에서도 쓰이고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쓰여요. %S가 뭐죠? 뒤에 있는 str 이렇게 받아가지고 str이라는 걸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슬라이스하고 요 %S 조금 유출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리고 12번에 IGP, EGP, OSPF, BGP 원래는 RIP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RIP 프로토콜하고 여기 있는 OSPF 프로토콜이 여태까지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RIP 프로토콜하고 OSPF 프로토콜만 나왔는데 이번엔 다 내버렸죠. 라우팅 프로토콜 다 내버렸어.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OSPF 그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링크 상태 알고리즘 쓰는 거, BGP, EGP에는 BGP만 있다고 그랬죠. 요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낸 문제예요. 자, 그리고 13번에는 회기 테스트. 근데 이게 영어로 나왔어요, 영어로. 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나왔을 때는 보기가 주어지잖아요, 보기가. 그랬을 때
보기 중에서 회귀잖아요. 그럼 뭔가 다시 돌아간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회귀 테스트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은 영어 지문 중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요런 거 다시 리버스 한다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찾으시면은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3회 시험 보고 내년 시험 보고, 내년까지는 안 돼. 3회 무조건 다 합격해야 돼. 이번에 3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조금 유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영어 단어 다 모르죠. 다 모르는데 회귀 다시 돌아가네? 그럼 알이지 않을까? 알이 요거 하나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4번에는 VPN이요. VPN.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VPN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나온 문제이고. 자, 시언어에선 10이라는 값이 나왔대요. 요 정확한 거는 제가 나중에 시험 임박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완해가지고 기출해서를 찍도록 할게요. 자, 10이라는 값이 나왔고, 자, 16번에는 또 시언어 문제가 나왔죠? 누적산 해가지고 22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17번에 자바의 함수 생성, 그냥 함수를 만든 건데 생성해가지고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61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면은 함수적 종속관계. 완전 함수적 종속이냐, 부분 함수적 종속이냐,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냐, 요거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나왔죠. 영어로 봤을 때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 완전이니까 얘도 보기로 나왔으니까 풀이지 않을까. 그쵸? 자, 그리고 부분 함수적 종속이니까 뭔가 파티션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이잖아요. 트랜잭션을 하지 않았을까. 트랜슬레이션? 아무튼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트랜이라는 거 요런 식으로 찾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요런 식으로 찾아주시면은 3개 중에 2개는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분 함수 종속 나오니까 갑자기 그게 나왔는데 4점은 맞출 수 있을까? 4점은 획득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 영어 나왔으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 함수적 종속이네? 풀이겠구나. 부분 함수 종속이냐? 뭔가 파티션을 쳤겠구나. 이행적 함수 종속이냐? 트렌을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은 맞춰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회 시험 보시는 분들, 대비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9번에 보면은 HTTP, 하이퍼텍스트, HTML. 원래 웹 서비스 하면은 SOAP하고 UDDI하고 WSL 요게 잘 출제가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문제 보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서 요런 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하이퍼텍스트는 링크예요, 링크. 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웹툰을 보겠다. 그러면 웹툰에다가 A 태그라는 걸 걸거든요.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하이퍼텍스트. 뭔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 자, HTML은 이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이런 것들을 쫙 내려받는 거. 그런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HTML이라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번에 보면은 펜인하고 펜아웃하고 나왔는데 펜인은 3개, 펜인하고 펜아웃 2개 이렇게 나왔어요. 3하고 2하고. 근데 얘를 펜인이다. 그럼 이렇게 있을 때 A, B, C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펜인이라는 거의 의미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수를. 그래서 3이라는 개수를 원래는 써주셔야 돼요. 근데 A, B, C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채점관 분들이 이것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실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답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펜인하고 펜아웃의 개념이 개수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3개하고 2개 요것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까. 조금 아쉽지만은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맞춰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다른 문제에서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문제들이 구성이 되었고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충분히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잠깐 운이 없었던 것뿐이 지금 이 시험에서 운이 없었던 것뿐이지 다음 시험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조금만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보처리 기사 합격을 하시자고요. 포기는 진짜 배추 살 때나 쓰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시험에 꼭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평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에는 정말 생뚱맞은 문제, 교수님들 학술대회 하는 문제들 출제하지 않고 좋은 문제를 출제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에서 알고리즘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안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음 시험에도 교수님들이 좋은 문제 출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문제 출제해 주실 거니까는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실 거고 이번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려요. 그럼 다음에 다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고 그러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그러면은 이 집도 가까워지니까는 제가 열심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합격하신 분들은 가끔 오세요.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오비일학 있잖아. 오비일학 오셔가지고 가끔 뭐 하시는지 안부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